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재발 이후 치료 두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재발 이후 치료에 대해서 주로 궁금해하셨던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 재발이 온 이후에 골수이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전에 골수이식을 받았던 분이 또 골수이식을 할 수 있는가?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면 몇 번까지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환자분 중에서는 3번까지 골수이식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수이식을 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진단돼서 1차 관해가 온 이후에 이 상태에서 다시 골수이식을 1차 동종이식을 받았다. 요때하고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후에 재발이 왔다. 그러면 이 재발이 온 세포들은 이 1차 관해요법, 항암치료, 그리고 동종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한 세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포들의 항암제나 여러가지 치료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또한 더 강력하게 해야 되고 골수이식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환자가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몸의 상태, 즉 이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어떤 그 체력적인 부분이랄까요? 이런 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이식을 받으면서 장기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이식, 3차 이식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이러한 백혈병의 세포들의 내성이 많이 올라가 있고 체력이나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1차 이식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결과 또한 1차 동종 이식의 성공률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종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재발을 하신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만으로서는 이제 이 관해가 유지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다음 치료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치료가 이제 골수이식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이제 골수이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그나마 완치를 다시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골수이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골수이식을 2차로 할 때 기증자는 처음 1차 동종이식을 받았던 분과 되도록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1차 동종이식 때 기증자를 받았던 분의 세포가 들어가서 그분의 면역 기능을 가지고서 지금 백혈병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이 면역 능력을 이겨낸 세포가 지금 살아난 거거든요. 따라서 1차로 받았던 분한테 다시 이식을 받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 1차 동종 이식을 타인 기증할 때 받았다고 하면은 이 타인 기증자가 다시 한번 기증을 하는 것은 기증자 보호를 위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동종이식을 형제한테서 받았다. 그러면은 2차는 다른 형제한테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타인 기증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나 자식 간에 할 수 있는 반일치 기증자를 선택할 수도 있죠. 만약에 기증자가 타인이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타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반일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안 된다. 그럴 경우 국내에서 타인을 선택을 했다면은 이제 외국 기증자로부터 타인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불행히도 2차 골수 이식 이후에 재발을 했는데 환자는 아직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체력적인 면이나 장기적인 면에서 충분히 치료를 더 견딜 수 있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3차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차 이상의 이식부터는 1, 2차에 비해서는 치료에 의한 어떤
부작용이 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2차 골수 이식에 비해서도 이제 치료의 효과, 즉 완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1차 동종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환자가 2차 동종이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체력적인 면에서나 기증자가 없다든지 또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결국 항암 치료를 해서 관해를 얻은 상태에서 그 관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1차 동종 이식 때 사용을 했었던 기증자로부터 기증자의 림프구만 뽑아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증자 또는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 영어로는 도너 림포사이트 인퓨전 DL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LI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결국 이 기증자 림프구 안에서 특히 T 림프구를 주입을 하는데 이 T 림프구가 면역 반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포죠. 이 T 림프가 들어가면은 자기와 다른 타 개체, 즉 뭔가 다른 개체를 발견을 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T 세포들 중에서 도와주는 헬퍼 T셀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죽이는 사이토톡식 T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T 세포들을 자극을 시켜서 좀 더 면역 반응을 극대화시키고 암 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T 림프구고 이 T 림프구를 주입을 해서 일종의 응원군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는 힘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의 목표입니다.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은 기증자가 동의하신다면은 기증자한테서 다른 약을 투여하지 않고 헌혈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세포를 받아다가 이거를 이제 조금씩 양을 나누어서 첫날은 이제 양을 조금 소량부터 투여해보고 그 다음은 양을 줄이고 그 다음은 느리고 해서 어느 정도 치료 목표에 계속 도달할 때까지 이제 계속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 투여하는 간격은 1주 단위로 투여하기도 하고 2주 단위로 투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증자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계속 주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결과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숙주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숙주 반응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못하고 중단하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하면서 생착 검사라는 거를 해서 본인의 세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제 공여자 걸로 몇 퍼센트나 대처가 됐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치료 반응을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검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언제까지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3차 이식을 할 때 기증자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기증 맞았던 분으로부터 우리가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2차, 3차 이식 때에는 전혀 다른 기증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기증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기증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관해가 와서 이제 골수이식, 2차 골수이식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골수이식을 하기 전까지의 공고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1차에 비해서, 즉 첫 번째 진단됐을 때에 비해서는 이러한 재발 이후에 재관해, 2차 관해가 왔을 때는 그 2차 관해를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차 관해한 이후에 그 공고요법을 보통 제가 이제 기준으로는 그 전 치료를 끝난 지 2달 이내에 다음 치료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2차 관해를 얻은 경우에는 이게 2달 이내 심지어는 1달 이내에도 다시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차, 3차 골수이식을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고 그 준비될 때까지 환자의 컨디션이 허락하면은 이 공고요법을 해서 이 관해가 유지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여기에도 역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가장 최선의 약을 정해서 공고요법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1차 공고요법보다는 훨씬 더 힘들겠죠. 처음 진단됐을 때 1차 관해 상태에서 공고요법 하는 것보다 환자분 몸 상태나 약에 대한 이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요법은 해야 되고, 이 공고요법을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공고요법을 최대한 환자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버틸 정도로만 하다가 기증자를 찾아서 되도록 빨리 2차 또는 3차 골수 이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재발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유튜브에 댓글로 또는 제 커뮤니티 창에 남겨주시면은 또 다음 3탄 이렇게 계속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재발 이후 치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재발 이후에 재관해가 왔다, 2차 관해가 왔다. 그 경우에 골수 이식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수 이식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골수 이식에 대해서 점점 더 내성을 가진 세포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래서 1차 동종이식 때보다는 2차 동종이식의 치료 성공률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3차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자가 골수 이식을 계속하면서 체력적인 면이나 장기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2차, 3차 골수 이식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골수 이식 2차, 3차를 기증자를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증자를 선택하느냐는 1차 기증자와 다른 기증자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형제로부터 1차 이식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 또는 타인 반일치 이식을 고려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다른 타인 또는 반일치 이식을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골수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는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처음에 1차 동종 이식을 받았던 기증자로부터 이제 림프구를 헌혈 받듯이 뽑아서 이것을 환자에게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 이 주입을 할 때에 처음에는 소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용량을 늘려나가게 되고, 용량을 늘려나가다가 환자가 반응이 있다든지, 또는 이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로 들어간 림프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숙주 반응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숙주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이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관해 때보다는 2차 관해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말하는 관해가 풀리기 쉽다. 즉 관해 유지 기간이 1차 때보다는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골수 이식을 빨리 준비하면서 공고요법을 계속 해가면서 관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고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이제 표준 약제로 정해진 게 없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담당 교수님이 가장 최적의 약을 정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이 공고요법만으로 유지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되도록 빨리 기증자를 찾아서 2차 이식을 받는 것이 그나마 치료 성공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